여러분은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의 연애 문화가 얼마나 다른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지리적으로 가까운 세 나라지만 역사적 배경과 사회적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 연애 방식도 천차만별이죠. 어떤 남성은 지나치게 조심스럽고 어떤 남성은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며 또 어떤 남성은 섬세한 배려심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차이들이 실제 연애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제 친구 루이즈는 한국, 중국, 일본 남성과 각각 연애를 하면서 직접 그 차이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 남성을 만나면서 그녀의 연애관은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과연 그녀가 경험한 한국, 중국, 일본의 연애 문화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예상치 못한 문화 차이 속에서 그녀가 깨달은 놀라운 진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앨리스입니다. 저는 미국 뉴욕에서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며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열정적으로 일하고 능력을 인정받고 있지만 솔직히 연애에는 그리 적극적인 편이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사람을 쉽게 믿기보다는 신중하게 관계를 맺는 성격이라 연애도 쉽게 시작하지 못했어요. 친구들은 저에게 너무 일만 하지 말고 연애도 좀 해봐라고 말하지만 저는 늘 맞는 사람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만나겠지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최근 주변에서 한국 남자들과 만나보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한국 남자들이 섬세하고 다정하며 패션 감각까지 뛰어나다고 극찬해요. 하지만 저는 아시아 문화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솔직히 망설여지는 게 사실입니다. 일본과 중국은 어느 정도 익숙하지만 한국은 상대적으로 생소한 나라였기 때문이죠. 그러던 중 오랜 친구인 루이즈가 5년 만에 프랑스에서 돌아와서 그녀가 직접 경험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루이즈는 이탈리아인 아버지와 프랑스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로 어릴 때부터 활발하고 사교적인 성격을 가진 친구였어요. 저랑 성격이 정반대입니다. 내성적인 저에게 늘 새로운 경험을 권하며 세상을 더 넓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준 친구예요. 5년 전, 그녀는 패션 디자이너로서의 꿈을 이루기 위해 프랑스로 떠났고, 그동안 우리는 영상통화와 메시지로 소식을 주고받으며 우정을 이어왔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서로의 근황을 공유하며 새로운 경험이나 고민이 생기면 조언을 나누곤 했죠. 오랜만에 다시 만난 그녀는 여전히 세련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반가움과 동시에 새로운 세계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루이즈는 예전보다 훨씬 성숙하고 세련된 모습이었어요. 과거에는 활발하고 장난기 많았던 친구였는데 이제는 자신만의 스타일과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여전히 열정적이고 개방적인 성격은 그대로였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깊어졌다는 걸까요? 루이즈의 말과 행동에서 지난 5년 동안 쌓아온 경험과 자신감이 묻어났고 무척 인상적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저를 편안하게 해주는 친구였기에 마치 어제 만난 것처럼 자연스럽게 느껴지더군요. 루이즈는 원래 연애에 있어서도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성격이었습니다. 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즐겼고 다양한 문화권의 남성들과 교류하면서 연애 스타일의 차이를 직접 경험해왔습니다. 그녀는 일본, 중국 남성과 연애를 해봤고 지금은 한국 남성과 연애 중이라며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듣기 시작했지만 그녀의 경험담을 들을수록 예상치 못한 문화 차이에 놀라게 되었습니다. 루이즈는 일본에서 교환학생으로 지낼 때 한 일본인 남성과 연애를 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는 일본 대기업의 전형적인 직장인인데 깔끔한 정장 차림과 반듯한 헤어스타일을 유지했다고 해요. 출근 시간보다 일찍 사무실에 도착하고 업무가 끝나도 상사와 함께 술자리에 참석하는 것이 당연한 듯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루이즈는 그런 그의 책임감 있는 모습에 처음에는 신뢰감을 느꼈었다고 해요. 일본 남성은 예의 바르고 조용한 성격을 가졌으며 언제나 차분한 말투로 대화를 할 정도였다네요. 감정적인 기복이 없고 모든 행동이 정해진 규칙처럼 일관되어 있는 스타일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일본인 친구의 성격에 대해 점차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데이트 장소를 미리 정하고 시간에 맞춰 정해진 코스로 이동하며 정중한 태도로 루이즈를 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이 점점 익숙해질수록
점점 마치 업무 일정처럼 움직이는 연애에 피로감을 느꼈다고 해요. 루이즈는 연애에서 서로의 감정을 나누고 솔직한 대화를 통해 가까워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에게 있어 연애는 일종의 책임처럼 보였다고 했어요. 그 남자는 루이즈를 만나야 하는 날이면 항상 정해진 스케줄을 따랐고 기념일도 빠짐없이 챙겼다고는 해요. 하지만 루이즈가 감정적으로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는 예상했던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해요. 한 번은 루이즈가 프로젝트에서 큰 실수를 하고 난 후 우울한 기분으로 그를 만났었다고 합니다. 루이즈는 그의 앞에서 솔직하게 고민을 털어놓으며 위로를 받고 싶었지만 그는 단순히 고개를 끄덕이며 힘들겠네. 하지만 노력하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할 뿐이었다는데요. 감정적으로 위로해주려는 노력 없이 마치 동료에게 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그의 모습을 보며 루이즈는 점점 답답함을 느꼈었다고 해요. 그는 연애보다 회사 생활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업무가 끝난 후에도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하는 것이 당연했고 상사가 부르면 언제든 달려가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다고 합니다. 루이즈는 연애 초기에는 그의 성실한 모습이 좋았지만 점점 그가 회사의 부속품처럼 행동하는 것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한 번은 루이즈가 주말 여행을 제안한 적이 있었다고 해요. 그녀는 오랜만에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지만 그는 이번 주는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어서 힘들어 라며 단호하게 거절할 정도였다네요. 그때 루이즈는 회사 일이 항상 자신보다 우선이라는 사실에 큰 실망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비슷한 에피소드가 또 있었는데요. 두 사람의 기념일이었다고 합니다. 루이즈는 그가 어떤 이벤트를 준비할까 기대했지만 그는 저녁 약속을 잡은 후에도 내일 아침 회의가 있어서 일찍 들어가야 해라고 말할 정도였대요. 그 순간 루이즈는 자신이 회사 스케줄에 맞춰진 또 하나의 물건처럼 느껴졌다고 해요. 그들의 연애는 특별한 사건 없이 그저 조용히 사라져갔었다고 해요. 어느 날 문득 루이즈는 지금까지 그가 먼저 연락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녀가 먼저 약속을 잡으면 그는 시간을 맞추어 나왔지만 따로 애정을 표현하거나 먼저 만나고 싶다고 말한 적은 거의 없었다고 해요. 감정이 드러나지 않는 연애는 점점 의미가 없어졌고 루이즈도 서서히 연락을 줄여 나가더니 결국 두 사람은 헤어지자는 말도 없이 자연스럽게 관계가 끝났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보낸 메시지도 이번 주 바빠서 힘들 것 같아라는 무미건조한 한 줄이었다네요. 그렇게 루이즈는 일본 직장인과의 연애를 통해 감정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책임감 있는 태도는 분명 좋았지만 그 안에 사랑과 애정이 빠져 있다면 관계는 단순한 루틴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그 시간을 지나온 자신의 모습에 교훈을 삼았다고 해요. 감정의 교류 없이 형식적으로만 이어지는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다는 점에서요. 그리고 그 경험이 지금의 자신을 더 성장시켰다고 말했습니다. 루이즈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자신의 두 번째 연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중국인 남자친구와의 이야기였어요. 루이즈는 중국에서 일하면서 중국 남성과 연애를 하게 되었다고 해요. 일본 남성과의 연애가 감정이 보이지 않는 차가운 관계였다면 중국 남성과의 연애는 그와 정반대로 강렬하고 적극적인 관계였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중국 남성의 솔직한 표현 방식과 끊임없는 애정 공세가 신선했다고 해요. 그와 함께 있을 때는 늘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 좋았다고 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과도한 집착은 루이즈를 점점 불편하게 만들었다고 해요. 그는 감정을 숨기는 일본 남성과 달리 연애를 시작하자마자 루이즈에게 너는 내 운명이라고 말할 정도로 적극적이었습니다. 늘 손을 잡고 다녀야 했고 친구들과 있는 자리에서도 다른 남성과 대화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겼다고 해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메시지를 보내며 어디에 있는지 확인했고 답장이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왜 내 연락을 씹어라며 바로 불만을 표출했다는데요. 처음에는 이런 적극적인 태도가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부담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친구들과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도 계속 전화를 걸어왔고 심지어는 그녀가 있는 레스토랑까지 찾아와서 화를 낸 적도 있다고 해요. 루이즈는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그의 지나친 간섭과 통제는 점점 더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합니다. 루이즈가 그와 함께 다니면서 가장 당황했던 것은
그가 공공장소에서 질서를 전혀 지키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한 번은 둘이 함께 유명한 미술관을 방문했을 때로 기억했는데요. 관람객들이 조용히 작품을 감상하는 가운데 그는 전화가 오자 거리낌 없이 크게 통화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루이즈가 조용히 하라고 눈치를 주었지만 그는 괜찮아, 여기 시끄럽지도 않잖아, 라며 대수롭지 않게 말할 정도였다고 해요. 주변의 다른 사람들은 그의 행동에 불편한 기색을 보였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통화를 이어갔고 루이즈는 주위의 눈총에 난처했다고 합니다. 또 한 번은 함께 지하철을 탔을 때였다는데요. 사람이 붐비는 시간대였는데 그는 빈자리를 찾아가려고 사람들을 밀치고 앞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루이즈는 깜짝 놀라며 기다렸다가 앉으면 되잖아 라고 말했지만 그는 먼저 가는 사람이 임자야라며 당연하다는 듯 행동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전철에서 껌을 씹다가 바닥에 뱉으려는 걸 보고 루이즈가 다급히 말렸을 정도였다고 해요. 그날 이후 루이즈는 그의 이런 행동들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그의 평소 습관이라는 걸 깨달았다고 해요. 식사 후 레스토랑에서 냅킨을 마구 버리거나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는 등의 행동이 점점 더 신경 쓰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의 성격은 적극적이고 에너지가 넘쳤지만 감정 기복도 심했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남자였지만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냈습니다. 루이즈가 친구들과 여행을 다녀온 후 그는 왜 나 없이 갔어? 라며 며칠 동안 연락을 끊어버릴 정도였다네요. 그렇게 루이즈는 점점 그와 관계에서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해요. 결국 루이즈는 그의 강한 집착과 무질서한 행동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고 어느 순간부터 연락을 피하게 되었고 그의 끊임없는 전화와 메시지가 부담스럽게 느껴질 정도였다네요. 어느 날 그는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어와서 내가 널 위해 이렇게 많은 걸 했는데 왜 요즘 나한테 소홀해? 라고 따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루이즈는 더 이상 감정적으로 소모되는 관계를 지속하고 싶지 않았고 그저 조용히 그만 조금 쉬자 라며 연락을 끊었다고 해요. 그렇게 그와의 관계는 특별한 다툼 없이 자연스럽게 끝냈다고 합니다. 그와의 연애를 통해 루이즈는 감정 표현이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너무 과하면 오히려 더 힘들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녀는 한 가지 확신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연애는 단순한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렇게 6개월 만에 그와의 관계는 막을 내렸다고 합니다. 저희는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어느 와인바로 자리를 옮겼어요. 창밖으로는 강이 고요히 흐르고 있었고 부드러운 재즈 음악이 잔잔하게 흘러나오는 곳이죠. 따뜻한 조명 아래 와인이 담긴 잔은 반짝였고 은은한 초향이 공간을 감싸며 나른한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친구와 함께하는 시간은 언제나 편안한 법이죠. 친구와 오랜만에 함께 와인을 마시며 과거를 회상하고 추억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참 오랜만이야. 저는 와인 잔을 흔들며 웃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예전에는 이런 밤이 참 많았는데 루이즈도 잔을 들어올리며 맞장구 쳤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다시 연애 이야기로 흘러갔습니다. 일본과 중국 남성들과의 연애를 떠올렸던 루이즈는 와인 한 모금을 머금고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 사람을 만나면서 연애가 이런 거구나 싶었어.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깊이 있는 관계,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는 연애 말이야. 루이즈가 결국 사랑을 찾은 사람은 뜻밖에도 한국 남성이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우연한 만남이었지만 점점 더 깊어지는 관계 속에서 루이즈는 자신이 잊고 있던 진정한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루이즈가 한국 남성 도연을 처음 만난 것은 파리에서 열린 대규모 문화 행사에서였다고 해요. 그녀는 패션 디자이너로서 다양한 나라의 예술과 문화를 접하고 새로운 영감을 얻기 위해 방문했다고 해요. 행사장에서는 각국의 아티스트들이 자신의 작품을 전시하며 라이브 퍼포먼스와 함께 음식 문화까지 소개하는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되고 있었다네요. 루이즈는 여러 부스를 둘러보며 흥미로운 작품들을 감상하고 있었을 때 그런데 갑자기 강한 굉음과 함께 무대 한쪽 조명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순식간에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고 루이즈도 놀라서 몸을 피하려다 발을 헛디뎌 그만 넘어졌다고 해요. 그 순간 누군가가 힘껏 끌어올리며 괜찮아요? 빨리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해요.
당황한 루이즈는 고개를 들었고 강한 손길을 느끼며 그를 따라 급히 대피했다고 합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자신을 구해준 남자는 날카로운 눈빛과 침착한 태도를 가진 아시아 남성이었다고 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 혼자였으면 어쩔 뻔했는지 몰라요. 그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별일 아니에요. 저는 도현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왔어요. 그 순간 루이즈는 묘한 감정을 느꼈다고 해요. 처음 만난 사람이지만 이상하게도 신뢰가 가고 무엇보다 그가 보여준 침착한 태도에서 안정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루이즈는 도현과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다고 해요. 도현은 한국에서 특전사 전역 후 요리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프랑스에 왔다고 했습니다. 그는 현지 레스토랑에서 인턴십을 하며 프랑스 요리를 배우고 있다고 해요. 루이즈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국 문화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다고 합니다. 일본과 중국 문화는 익숙했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터라 그의 이야기에 빠져들었다고 해요. 무엇보다 그는 단순히 겉모습뿐만 아니라 내면까지 단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루이즈는 조심스럽게 한국 남자들은 연애할 때 어떤 스타일인지 물었다고 해요. 일본 남자와 중국 남자를 만나면서 실망했던 모습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도현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신뢰와 배려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고, 특히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끝까지 책임지고 지켜주고 아껴준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의 말에서 허세나 과장이 아니라 진심을 느꼈다고 합니다. 루이즈는 그동안 일본 남성과의 지나치게 신중한 태도, 중국 남성과의 과한 집착에서 오는 피로감으로 인해 연애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었다고 해요. 그런데 도현과의 관계는 달랐다고 이야기했죠. 루이즈는 일본 남성과 연애하며 감정적으로 외로움을 느꼈고 중국 남성과 연애하며 통제당하는 듯한 기분을 느꼈었답니다. 루이즈는 누군가에게 감정적으로 의지하고 싶었지만 늘 관계가 어긋났고 상처를 받았다고 해요. 하지만 도현과 함께하면서 처음으로 편안한 연애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일본 남자친구는 감정을 표현하는 데 소극적이었고 중국 남자친구는 감정을 지나치게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도현은 루이즈가 힘들다고 말하면 진심으로 걱정하며 공감해 주었다고 해요. 어느 날 루이즈가 스트레스를 받아 지쳐 보였을 때 도현은 말없이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오늘 좀 힘들어 보이네. 무슨 일 있었어요? 라며 걱정해줬다고 해요. 그 한마디에 루이즈는 눈물이 날 뻔했다고 합니다. 누구도 그녀에게 이렇게 다정하게 걱정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도현은 루이즈의 사생활에 대하여 크게 문제를 삼지 않았다고 합니다.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할 때도 즐겁게 놀다 와요. 피곤하면 연락하지 않아도 돼요. 라며 쿨하게 반응했다고 해요. 오히려 그러한 태도는 루이즈가 스스로 연락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녀는 이런 자유로운 태도가 믿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게 되었고 관계에 대한 부담이 사라졌다고 해요. 도현은 루이즈와 대화할 때 항상 솔직했고 문제가 생기면 피하지 않았다는데요. 일본 남자친구와 연애할 때는 문제를 회피하며 괜찮아라고만 했던 모습과 비교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도현은 의견이 다를 때도 조용히 경청하며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표현했다는데요. 한 번은 루이즈가 감정을 폭발시킨 적이 있다고 해요. 하지만 도현은 차분한 목소리로 진정시켰다고 합니다. 내가 무언가 잘못한 거라면 알려줘요. 우리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서 해결해요. 그 순간 루이즈는 이 관계가 이전과는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루이즈는 처음에는 단순한 우정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도현을 향한 감정이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나를 아프게 하지 않을 거야. 루이스는 용기를 내어 도현에게 말했다고 해요. 나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도현은 미소 지으며 자신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고 합니다. 그럼요. 천천히 함께해요. 그렇게 두 사람의 새로운 사랑이 시작되었다고 해요. 일본과 중국 남성과의 연애에서 받은 상처는 점차 희미해졌고 루이즈는 도현을 통해 처음으로 안정적인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고 해요. 그날 루이즈와의 긴 대화를 마무리할 무렵 환한 미소를 지으며 너도 이제 한국 남자들에게 관심이 생긴 것 같은데 라고 말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잠시 머뭇거렸어요. 한국 남성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루이즈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국 남성들이 보여주는 배려심과 책임감, 그리고 연애에서의 진정성이 얼마나 특별한지 이해가 되었어요. 특히 저는 도현의 이야기를 들으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연애에 대해 너무 피곤하게만 생각했던 것 같아. 도현이 루이즈에게 보여준 헌신과 따뜻한 배려를 들으며 연애에 대한 생각이 조금은 바뀐 것 같아요. 그런데 루이즈는 뜻밖의 제안을 했어요. 그럼 너도 직접 만나보는 건 어때? 도현의 절친이 얼마 전에 뉴욕에 왔거든. 도현과 비슷한 배경을 가졌고 같은 목표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야. 아마 너도 이야기하다 보면 흥미를 느낄걸.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순간 가슴이 떨려왔어요. 루이즈가 이렇게까지 추천한다면 그 남자 역시 도현처럼 성실하고 진중한 사람이겠죠. 정말 나 같은 사람도 괜찮을까? 장난스럽게 던진 말이었지만 내심 기대를 했어요. 루이즈는 걱정하지 말라며 부담 가질 필요 없다고 그냥 친구로 시작해도 괜찮다고 해요. 그리고 루이즈는 너도 충분히 멋진 여성이니까 걱정하지 말라며 웃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잠시 고민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한번 만나볼게. 저는 스스로도 모르게 한국 남성들에 대한 호기심이 급격히 커지고 있었어요. 루이즈의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 한국 문화나 한국 남성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직접 그들을 만나볼 기회까지 얻게 되었네요. 과연 어떤 인연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이야기가 저도 궁금해요. 여러분도 함께 지켜봐 주세요.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TV 감동 스토리였습니다.